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굿나잇 뉴스의 굿뱀입니다. 자, 오늘은 노동이사제 법안, 노동이사제 법안. 어제죠, 5일입니다. 1월 5일날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어제 5일이었습니다. 어제 5일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사법위원회, 법사위죠. 법사위를 통과한 다음에 아마 11일 정도 되면은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이게 통과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왜냐? 여건 야건, 여권이건 야권이건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뭐 국민의힘이건 모두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권이건 야권이건 다 찬성하는 쪽이다. 이거 원래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인 문재인 정권의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노동이사제를 이제 실시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표심 때문이겠죠. 표심 때문이겠죠. 아무튼 여기 보면은 자, 이 사진 법사위에서 지금 의결하는 사진입니다.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사진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도대체 노동이사제라는 이 제도가 뭐냐, 노동이사제가 뭐냐라면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노동자가 이사회의 이사가 되어서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그 이사회에서 발언권도 갖게 되고, 야, 의결권도 갖게 됩니다. 의결권. 한마디로 우리가 경영자, CEO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겠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 뭐 LG 구광모, SK 최태원, 뭐 이런 분들 이름들이 막 떠오르겠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영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아니라 노동자도 경영자가 된다. 쉽게 설명해서 그 얘기입니다. 노동자가 일반 직원이, 근데 일반 직원이라고 하면은 좀 안 되고, 여기에서 그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행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상에서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요, 노조가 추천한 인원을 그 노동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노조가 추천한 인원. 한마디로 노조가 경영을 한다. 쉽게 설명해서. 자, 근데 이 법은요, 여러분들, 이 법은 공공기관이에요. 아직 민간기관까지, 뭐, 삼성전자나 LG, SK 이쪽에는 이 노동이사제를 아직 실시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실시가 된다라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일단은 공공기관, 공기업이나 무슨 공단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일단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이 퍼지자 오늘이죠. 경영단체들, 뭐 정경련이라든지 뭐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이런 경영진들이 운영하는 이러한 단체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야, 우리나라 강성노조다. 여러분들, 제가 찾아본 결과 우리나라 강성노조 맞습니다. 이런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만약에 장악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노조 쪽으로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지 기업의 이익, 기업의 이윤 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성노조라 친노조 정책으로 위축되어 있는 기업 활동이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한마디로 얘네들이, 이 경영단체들이 반대하는 거는요, 야, 이거 경영 앞으로 하기 힘들다. 이거 노동이사제 도입되면 경영하기 힘들다. 막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뭐 반대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을 하게 되냐? 아니, 노동자가 기업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자는 소수예요. 경영진은 소수고요. 대부분 노동자가 다수인데요. 이 다수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제대로 반영해 주냐, 반영 안 해주지 않냐. 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인데 오타났네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개선될 것이며, 즉 노동자들의 복지가 증대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영진하고 노동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노사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노사 갈등이 자주 만나고 자주 회의를 하고 이사회에서 자주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은 해소 가능성도 있다. 이 노사 갈등의 극대화 현상이 해소하게 된다. 즉 되게 이상적인 얘기죠. 노사가 노동자와 사용자, 한마디로 사용자는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동 경쟁, 아니 공동 결정 경제가 실현되게 된다. 되게 이성적인 얘기죠.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사장님과 그 직원들이 함께 결정해 나간다라는 거겠죠. 아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대우라든지 신동아 그룹 이런 거 오너가 좀 이렇게 부정부패를 좀 하고 비자금 조성하고 막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에서 노동이사가 경영진의 이러한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뭐 이런 노동이사제를 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기고 그리고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선이 앞섰는데 대부분은 노동자예요. 우리나라는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더가 당연히 적어야죠. 리더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죠. 경영진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가 노동자다 보니까 찬성 의견도 다수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바로 이렇게 둘 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다 찬성해가지고 그냥 바로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응?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 좀 반대하는 의견을 펼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이 방송을 준비했고 하는 건데, 자, 노동이사제가 진짜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도입하는 것 같아요. 딱 보이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는 것 같긴 한데, 자, 노동이사제는요, 일단 독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여러분들 독일하고 우리나라는요 정말 차이점이 경제 시스템이 정말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자, 먼저 제가 경제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미국이죠.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죠. 근데요, 독일의 경제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체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회주의. 약간 전체주의. 전체주의 하면 독일에 뭐가 떠오르죠? 나치 떠오르죠.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은요, 여러분들 약간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 좀 가까운 그런 국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국가들은 일단 그런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아신 상태에서 독일을 평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독일이 사회주의 국가냐? 절대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 맞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체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시장 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아니에요.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얘네가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가 된 이유도 되게 2차 세계대전 때 패배해가지고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이 얘네들을 체질 개선을 한 건데, 자, 일단은 미국이 독일을 이겼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니까 독일의 사회 지도부층을 아작을 낼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걔네들을 우리말로 치자면 재벌이죠, 재벌. 그때 당시 독일의 재벌들, 걔네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재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재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용, 뭐 구광모, 최태원, 뭐 김승현, 뭐 신동빈,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기업의 오너죠. 기업의 최대 주주들입니다. 독일은요 최대 주주가 없어요. 독일의 최대 주주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독일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독일 기업들의 최대 주주들은 주로 누구냐? 은행들입니다. 은행. 그리고요, 은행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그 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 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호 출자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출자라는 것은 돈을 내어서 기업을 만드는 건데, 은행이 돈을 내어서
기업을 만들고 기업들은 돈을 내어서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은행이 일반 기업체를 못 가져요. 금산 분리라고 합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거예요. 얘네는 금산이 결합되어 있어요.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 체제입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일단은 대주주가 없다. 아니, 대주주가 사람이 아니다. 대주주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사회라는 어떠한 이사회가 있고요. 이 경영이사회를 누가 감독하냐면 은행, 노동자, 여기로 말하는 노동이사들, 노동이사, 그리고 정부 등등이 감독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가 두 개입니다. 독일의 회사들의 이사회는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 두 개인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감독이사회는 누가 들어오냐? 물론 이 경영이사회에 이사들이 다 여기 포함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노동이사. 노조에서 뽑은 노동이사들이죠. 그리고 이 노동자뿐 아니라 은행까지도 참가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쓰진 않았지만 정부 관료들도 참가합니다. 그러면은 감독이사회가 뭐고 경영이사회는 뭐냐면, 감독이사회는요, 의결권이 없어요. 경영의사회에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지만 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어떤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경영이사회고요. 감독이사회는요, 뭐냐면 경영이사회가 정한 대로 잘 행동하고 있는지 감독만 하는 역할만 합니다. 노동이사는요, 즉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결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독일 걸 가져와서 쓰려면 정확하게 독일 게 뭔지 공부를 하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도입하는 거예요. 사회시장경제체제 시스템을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다가 넣겠다라는 거예요. 완전 모순이죠. 시스템이 완전 다른데. 독일 노동이사는요, 의결권 없어요. 발언권은 있겠죠. 의결권은 없습니다. 회계장부 감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독일이요, 이거 독일에서는요, 자국에서는 독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감독이사회, 노동이사제 이거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폭스바겐 사태가 그 단편적인 예인데요. 폭스바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폭스바겐의 자동차가요, 멈춰 있을 때는 탄소 측정 기계가 탄소 배출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작동을 해요. 근데 차가 달릴 때는 이 탄소 측정 기계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아, 폭스바겐의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회사구나, 덜 배출하는 자동차구나 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사기를 치면서 팔게 되겠죠, 물건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감독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작동했다면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감독이사회 이거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기구가 아니라 명목상 존재하는 기구고요. 사실상 얘네도 경영이사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경영이사회에서 다 결정해요. 독일도. 이거 그냥 문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의만 있는 이 노동이사제를 야, 이거 대박인데 하면서 우리가 갖고 온단 말이죠. 그것도 사회시장경제 시스템의 그러한 시스템을 말이죠. 제도를요.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사회 한 개밖에 없죠. 완전 시스템이 달라요. 좀 공부를 좀 하고, 노동이사제가 뭔지를 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이거를 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해요. 좀 이상한 제도입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좀 진짜 완전 달라요. 그리고 독일에서 자체도, 독일도 지금 이거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은요, 이윤 추구가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돈 잘 벌어야 된다고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의 경제 생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니즈를 충족을 못했어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 못 파니까 돈 못 벌겠죠.
돈 못 벌어요. 그러면은 삼성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구조조정하자. 좀 규모를 좀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다시 우리 각성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다시 사람들 고용하자. 이게 기업의 생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들이 하는 건 뭐냐면, 자르지 마라. 자르지 마. 대신 우리 임금 나눠 가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자르지 마라. 그 대신에 임금 안 올려줘도 돼. 기업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하는 게 사람 자르지 마. 대신 임금을 우리 나눠 가질게. 즉 임금을 깎을게. 혹은 동결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이상적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진짜 일하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월급 안 올라요. 이 사람들이 월급이 깎였어요. 능력 있고 실력 있어요. 어디 가든 받아줍니다. 그 회사에 삼성에 있을까요? 딴 데로 이적하겠죠. 그러면은 삼성에는요, 이거 좀 말이 심하게 얘기하면 무능한 사람만 남아요. 그 회사 망합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고, 그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이게 기업이 살아가는 생리 패턴이고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진짜 이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뭐 여기서는 뭐 독일하고 좀 다르다. 근데 독일하고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 걸로 정말 발전시켜서 잘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진짜 웃긴 건 뭐냐면요. 정치하고 경제는 다르거든요. 자, 정치는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누구나 다 성인이라면 1인 1표를 갖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러 표 갖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여러 표 갖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됐건 일반 시민이 됐건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해서 진짜 길거리에 사는 이제 노숙자들이라 할지라도 한 표권은 무조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 누구라 할지라도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경제는 그럴까요? 직원들한테 다 한 명한테 한 명한테 한 표씩 줘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경제 기업은요 한 주당 한 표예요. 한 주당 한 표. 대주주가 만약에 그 회사 주식이 100개인데 대주주가 30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30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30표를. 이게 경제고요. 이게 기업입니다. 1인 1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가 주주입니까? 회사의 주인은요 주주예요. 주주.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아닌 사람이 의결권 행사하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주총회 가가지고 주식 수가 많으면 의결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주니까요. 주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주일 때. 근데 주주도 아니야. 근데 그 회사 직원이래. 의결권을 가져요. 여러분 회사의 직원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주주예요. 주주. 회사의 주인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노동자분들에게 복지 증진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맞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근데 노동이사제가 그거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자 노동이사제 법안에 통과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무튼간 계속 제가 말씀한 대로 이거는 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하는 분들, 적어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인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노동이사제 법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